네, 북한 내부 소식 더 다뤄보겠습니다. 처형된 장성택의 부인이자 김정은 제1비서의 고모인 김경희가 위독하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김정은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얼마 전에는 김경희 사망설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게 좀 일리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역시 이제 김경희 경공업 부장이 지난 9월달 이후에 지금 언론에 전혀 지금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또 그 파리에서 뇌 수술을 받았는데 후유증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미국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하. 예. 그렇게 본다면 김경희 경공업 부장이 건강에 문제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게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좀 아직은 아하. 좀 더 그 사실관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김경희 신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게 이게 결국은 김정은 체제 안정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위독설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북한 권력 구도에 어떤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만약에 이제 김경희 경공업 부장의 건강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본다면 역시 외부의 시선으로 봤을 때 김정은 체제가 그 좀 더 안정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그 마이너스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김경희 경공업 부장이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은 뭐 충분히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세대 교체 흐름 속에서 북한 권력 내부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김경희 경공업 부장의 그 건강 상태는 지금의 어떤 김정은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심각한 어떤 장애인이 된다든지, 또 김경희 경공업 부장의 존재가 사라짐으로써 김정은 체제가 심각한 불안정성으로 빠진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현재로서 높지 않다고 봅니다. 네. 김경희 설사 건강이 아주 위독하다고 하더라도 김정은 체제 안정성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한다, 뭐 이런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물론 네. 정부에서는 공식 확인하진 않았는데 이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이제 이 부분은 아마 장성태 행정부장 처형 이후에 북한 상황에 대한 한미 당국의 그런 여러 가지 협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하.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 정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우리 정부 일각에서도 있고, 또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장성태 행정부장 처형 이후에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된 게 사실입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지금의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한미 간의 협의가 그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그 협의 채널 구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중국도 이 부분에 뭐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지금 한미 양국 입장에서는 뭐 과거에도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가 뭐 상당히 그 긴밀하게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협의 채널 구축을 통해서 북한 문제 또는 한반도 전반적인 정세 부분에 대한 판단들을 같이 하자, 뭐 이런 입장의 차원에서 협의 채널 구축이 그 앞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정부의 설명을 보면요, 이 한미 간에 북한 정세 동향에 초점을 맞춰서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또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급변 사태로 대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북한 정세에 대한 협의 채널 구축, 이 부분은 아마 북한의 급변 사태, 특히 이제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들이 심화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 뭐 그것이 상당히 강조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한미 정보 당국이랄지 또는 한미 당국이 안정성들을 상당히 취약한 쪽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네. 그런 판단이 한편으로는 이런 협의 채널이 자칫 북한에게 있어서 그
대미 정책이랄지 또는 대남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또 북한이 뭔가 빌미로 상황을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그 배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하나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도 북한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한미 당국 또는 한미 중의 충분한 협조와 그 대응 태세 이런 부분들은 또 한편으로 필요하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이 기사에도 있었는데 이 로드먼이 방문해서 어제는 뭐 생일 축하 노래까지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저희가 보기엔 사실 좀 오히려 좀 코믹하기까지 한데 네. 네네. 북한에서는 어떤 의도로 과연 로드먼을 불러서 지금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역시 이제 로드먼의 그 행보가 상당히 뭐 그 안정감 있는 행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네. 것 같은데요. 역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로드먼의 방북, 친선 농구 뭐 이런 걸 통해서 대외적으로 김정은 체제가 상당히 유화적인 이미지를 또 구축하는 이런 쪽으로 그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로드먼의 이런 여러 가지 발언의 모습들을 봤을 때는 로드먼의 방북 자체가 또 북한으로 봤을 때 플러스 요인으로만 작용하지도 않는 이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 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로드먼 방북이 곧 종료가 돼서 미국으로 돌아갈 텐데요. 역시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 친선 경기 관람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외부 세계의 그런 그 불안정한 지도자가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려는 이런 차원에서의 북한의 의도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로드먼이 경기를 할 때요, 김정은 제1비서가 그 자리에 리설주와 함께 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네. 사진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네. 이유일까요? 물론 이제 뭐 사진 공개랄지 이런 부분들을 뭐 나중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장 이제 사진 공개를 하지 않고 이런 것은 로드먼에게 비춰지는 외부 세계에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들이 최근에 좀 생기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장성태 행정부장 처형 이후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런 농구 경기 관람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는 모습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줬을 때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런 농구 경기 관람을 하는 뭐 그런 것에 대한 또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수 있다. 뭐 여기에 대한 그 북한 나름대로의 판단 속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화면에 등장하지 않는 뭐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하는 판단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오는 3월에 이제 그 우리 총선에 해당하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다가는 네. 대의원 선거죠. 여기서 김정은이 자기 사람으로 대폭 물갈이를 하겠죠. 역시 이제 이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그 포인트는 얼마만큼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느냐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의 통치가 이제 3년째 접어드는데요. 이 과정에서 결국 장성태 행정부장 처형 이후에 북한 사회가 어떤 식으로 엘리트 교체의 모습을 보이느냐, 세대 교체 쪽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이 이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일단 드러난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선거는 상당히 북한 체제의 그 김정은 체제를 구축하는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의 김용현 교수였습니다.